권영철 선임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 저 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지금 8시 반이니까 딱 1시간 후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나가죠. 예, 소환되죠. 신분이 피의자. 항고인 아니고 피의자 신분. 네. 사실은 이게 빠르다면 빠른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갑작스럽게 소환을 확 해버리는 거라. 이게 특검이 수사 착수한 지 23일 만이거든요. 예. 통상의 검찰 수사 패턴과는 엄청난 속도전입니다.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이 부회장 혐의는 뇌물 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 공여가 될지 기타 혐의가 추가될지 소환 조사해 본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의미가 있는 게 뇌물 공여라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뢰,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제3자 뇌물 공여는 제3자 뇌물 제공 형법 제130조가 적용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는 박영수 특검은 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렇게 초고속으로 소환했는가? 오늘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네. 예, 일단 3주 만에 소환이라면 빠른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일단 이렇게 빠르게 소환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의 최종 목표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특검의 수사는 1차 수사기간이 70일이 되는 오는 2월 28일로 끝납니다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법조인은 설날 연휴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설 연휴 이전이면은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뭐 이번 주에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결단을 하지 않겠냐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원래 특검 수사라는 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좀 약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정점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는데 결국 칼끝까지 거의 왔다는 거군요. 칼끝이 그 정점을 향해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다른 대기업으로 옮겨가기 위한 수순이다. 예. 삼성 수사를 보면은 방금 김현정 앵커 얘기한 사다리 타기 수법이라 그럽니다.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끝으로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는 끝나거든요. 예. 특검은 이어서 이제 롯데그룹과 SK그룹 등 다른 기업체로 수사를 전환할 방침입니다. 뇌물 수수가 됐건 제3자 뇌물 제공이 됐건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수사 직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에게 이 부회장을 부르면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조사를 마치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는 도중에 긴급 체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얘기고요. 이규철 특검보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 삼성 측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이 부회장을 일단 기각시킨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법조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기의 문제일 뿐 박영수 특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한다. 빠르면 이번 주말쯤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됩니다. 오늘 조사받으러 들어갔다가 바로 거기서 긴급 체포는 아니지만 주말쯤에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요? 특검 수사가 종반전을 이제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아직 중반 절반도 더 지나지 않았지만 수사는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사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빠른 거예요? 시간이 7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10일 정도는 기소를 위한 준비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특검이 목표로 세운 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과 국정농단의 주역 김기춘, 우병우 두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 법꾸라지. 그리고 삼성의 합병과 관련된 특혜 여부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맞아요. 뭐 세월호 7시간 규명과 이대 부정 입학도 수사 대상이지만은 앞에 세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의 수사 연장은 없다는 자세로 수사팀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나라나 국민들에게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수사 연장은 없다는 쪽으로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어떤 대가성 여부, 요거는 입증이 지금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 피의자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에서는 시기적으로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삥을 뜯겼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피해자다 우리도. 아니 우리가 이거 돈 내라고 하는데 안 내면은 그다음에 무슨 보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낸 것뿐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다. 이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합병 결의가 7월 17일인데 박 대통령이 7월 25일 두 번째로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초등학교 선생이 초등학생을 쪼듯이 그렇게 심하게 쪼았다 그럽니다. 진짜 쪼았다는 표현이 방송으로 적절하지 않고 다그쳤다 뭐 이렇게 하시죠. 다그치고 압박했다는 얘기인데 뭐 그게 가장 빨리 와닿기 때문에 엄하게 다그쳤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누렇게 떠서 나와서 왜 이런지 알아봐라. 그래서 최순실이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이제 삼성의 주장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건 그렇지만은 국민연금이 최대 6천억 원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합병 특혜를 봐줬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미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안종범 전 수석이 구속된 만큼 그 부분을 밝히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언제 소환되는 겁니까? 주말은 조금 빠를 듯 하고요. 다음 주 초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이미 지금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을 구속했잖아요. 그렇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예. 한 명. 그래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씨가 이번에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이죠. 근데 이제 김기춘 전 실장,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 수사도 좀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소홀하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김 전 실장 다음이기 때문에 미진한 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특검 관계자는 다음 주 초쯤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한 뒤에 특검의 화력이 우 전 수석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수사팀장이 혹시 어떤 우병우 수석과의 친분 때문에 수사를 소홀히 그쪽은 좀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저도 그런 비판 때문에 여러 경로로 특검 쪽의 의지와 수사 방향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특검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고하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에게 우병우와 친한 사람이 많아서 수사가 좀 느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예 직설적으로 물으셨어요? 우병우부터 수사하면 되겠나. 순서가 다 있다. 지금 이 마당에 검사나 수사관들 보는 눈이 많은데 사적인 관계로 일을 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우병우와 친분이 없는 특검부와 검사가 수사를 맡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말아라.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떤 혐의를 지금 특검에서는 잡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직권 남용이 가장 확실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세월호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게 관행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껴서 그렇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게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우 전 수석이 마지못해 인정하는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가죠. 이때 통화했던 검사가 윤대진 검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윤대진 검사하고 통화하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하고 대진 우 전 수석은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모른다고 빠져나가죠. 근데 윤대진이라고 물으니까 인정하죠. 그럴 수 있다라고 빠져나가죠. 그리고 우병우와 최순실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과제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우병우를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병우는 김 전 실장이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혹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차은택 씨 사례가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특혜 인사의 패턴이 딱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연관 관계가 밝혀져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아니면은 적극적인 공모관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도 여전히 우병우의 수족들, 그 사단들이 설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와 함께 이 우병우 사단에 대한 정리도 좀 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반드시 선행돼야 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잠시 후면 이재용 부회장 특검 나갑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소환하는가 그 뒷사정. 권영철 선임 기자가 짚어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